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피해 여성 A씨의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자, 피해 여성 전 여비서 A씨 측이 공개한 이 입장문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나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만은 아닙니다. 서울시 그리고 비서실, 여기에 만연했던 성추행 의혹, 성희롱 의혹들이 낱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 일파만파로 지금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전직 박원순 비서실장들, 이 사람들 다 수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까지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박원순 서울시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소인 A씨 측이 발표한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전문을 보면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중에서도 6층 비서실 엄청나게 성희롱이 만연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희롱 소굴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자, 이들이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입장문을 보면 서울시는 그리고 서울시 비서실은 지난 4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 여성 A씨 말고도 서울시에 있는 여직원들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이런 성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차 추가 폭로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는 비단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 감기, 어깨 동무,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하며 다리 만지기. 정말 제가 입으로 이걸 소개해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지만 이것은 지금 공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이미 공개된 입장문 전문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다리 만지기 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등장하는 사례가 서울시의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었다. 자, 서울시 정규직 직원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서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직원은 재계약, 재고용 등 일신상의 신분 유지 불안을 이유로 신고하기 어렵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서실 직원은, 박원순 시장 비서실 직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할 수 없었다. 비서실 근무자가 서울시청 내 공식 창구로 문제를 신고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자, 지금 서울시 관계자들, 서울시 대변인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피해자 여성 A씨가 어떤 공식 창구로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 2020년 4월에 있었던 행정직 비서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총선이 끝나기 전날이죠. 서울시 이 직원 회식 장소에서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폭행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등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보다 앞서 있는 정책과 매뉴얼, 처리 사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말할 수 없었던 피해와 노동권 침해, 성차별적 성역할과 성폭력 등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자, 그러면서 박원순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들, 그리고 과거에 서울시에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한 일도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임한 전 서울시 별정직 임기제 정치사회 리더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박원순 삼선 서울시장과 지난 수년간의 서울시 행정사회정책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다수 사임하였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시행된 좋은 정책과 제도와는 별개로 또 다른 측면에서 존재했던 성차별, 성폭력을 책임있게 조사 예방하려면 사임하거나 면직된 전 별정직 임기제 역시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 서울시를 떠났다고 해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020년 7월 이후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가능한가? 박원순 정치를 함께 이루었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을 나누며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가? 혹은 안희정, 오거돈 등의 사건에서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 은폐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2차 피해와 퇴행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직, 전현직 고위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정무보좌관, 비서관 중 7월 8일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연락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에서 책임과 사과가 느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너를 지지한다면서 정치적 진영론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조언, 힘들었겠다고 위로하며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고 만류, 너와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친근감을 표시하며 그런데 누구는 좀 이상하지 않냐? 특정인을 지목하는 일방적 의견 제시,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 라고 피해자 압박.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일해왔고 앞으로도 일해갈 서울시가 그동안의 잘못된 문제를 확인하고 더 성숙한 개선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은 서울시가 15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 지원단체는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1. 경찰 수사의 지속. 서울시경찰청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보존 및 수사자료 확보를 하라. 6층이 바로 박원순 시장실과 비서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 등 책임있는 기관은 피해에 통감하고 진상규명 필요를 말하면서도 그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경험과 고통을 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등으로 호칭하며 유보적 조건적 상태로 규정하고 가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멈추어라. 성차별적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이를 불가지 상태로 보고 판단을 보류하는 퇴행적 대응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성폭력 문제 해결과 성폭력적 문화 개선에 나서라. 말은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이해찬 대표나 청와대나 민주당의 의원들이 말하는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 이 말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언론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코멘트를 중단하고 언론 인터뷰 시 전현직 직급과 부서를 밝혀라. 언론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사안을 발생시킨 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하라. 자, 이들이 공식적인 입장문을 낸 겁니다. 피해 여성 A씨 측이 낸 공식 입장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시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케이스들을 보면 이 전 비서실장 사인, 서정협, 허영은 지금 현 국회의원입니다. 김주명 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원장, 오성규 현 박원순 캠프, 이런 비서실장 4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송두리째 성문화에 대한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나서야 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1000만 시민의 시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박원순 시장 3선 동안 이렇게 타락했단 말입니까? 정말 이 피해 여성 A씨 측의 이 입장문을 읽고 있으면 박원순 시장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속 보도는 이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